자, 근데 여기서 죄송하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파닉스를 아이들이 이미 다 했는데도 책을 못 읽는 사연들이 참 많거든요. 예,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에 관련된 거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배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적용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이제 문법, 뭐 수학도 그렇지만 적용을 하지 않으면 이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의 상담 사연입니다. 제 아이는 고양시에 사는 10살 남자아이입니다. 어려서부터 영어 이야기 듣기와 영어 영상 보기는 좋아했어요. 그런데 읽기가 문제입니다. 파닉스를 학원에서 2번, 제가 엄마표로 1번 해서 총 3번이나 배웠는데 아직도 영어책을 읽지 못해요. 그대로 놔두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까요? 아니라면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이가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다 보니 분위기상 영어책을 가급적 빨리 읽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자, 여기 오늘 상담 사연입니다. 네. 아, 이런 아이 많이 봤죠? 네. 분명히 이 아이는 컨텐츠는 좋아하는데 읽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보고 듣는 것에서 읽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지금 읽기로 넘어갈 때. 우선 이 친구는 지금 듣기 좋아하고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고 영어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선 영어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 맞아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파닉스 단계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파닉스. 네네. 파닉스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보인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자, 이런 아이한테는 우선 파닉스 자체가 학습으로 다가가면 절대 안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실패죠. 왜냐하면 흥미는 갖고 있지만 그 흥미를 계속 이어줘야 되는데 이게 학습으로부터 딱 시작이 되게 되면 이 아이는 지금 책을 읽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게 아마도 장기간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아, 책을 거부하는. 그렇죠. 아, 그건 끔찍한데요, 그거는. 많이 끔찍하겠죠. 네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파닉스를 놀이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놀이식으로 가능해요? 파닉스가? 가능하죠. 네. 파닉스의 놀이는 굉장히 많고 무궁무진합니다. 아, 혹시 미국에서는 그러면 그런 놀이식으로 파닉스를 가르치나요? 네네. 미국에서도 지금 놀이식으로 파닉스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단계마다 또 적용되는 놀이가 방법들이 너무 많고 근데 그거는 꼭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의 학원들도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가 지금 놀이식의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파닉스가 중요한 이유는 리딩에 100%라고 치면 파닉스가 적용되는 건 80%예요. 80%? 80%. 그리고 나머지 20%는 통단어. 통단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파닉스가 적용되지 않고 그것을 통으로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 있죠. 아, 발음을 외워야 되는 아이.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는 소리가 그대로 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한마디로 통으로 그 단어 자체를 그냥 인식해야 되고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 있지만 파닉스는 분명히 공식이 수학처럼 있기 때문에 그 80%가 해결이 되면 책 읽는 데는 벌써 뭐 끝난 거죠. 그 파닉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한국말처럼 우리가 계속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 아이들도 영어를 하지만 파닉스 단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아, 배운다는 얘기예요? 네, 배웁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파닉스 단계에 이어서 통단어 사이트월드라고 하죠. 그것도 같이 함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 그러니까 무슨 잘 그 영어가 미국에서도 안 되는 애들만 따로 모아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한다. 네네. 정확하게. 한국말처럼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파닉스 또 잡히는 거 아닌가요? 영어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한국말은 그런 파닉스 이런 거가 없이 해도 잡힐 수가 있죠. 왜? 24시간 한국말을 하잖아요.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공식이 있다라는 거죠. 아, 공식이 있다. 네네. 잘 하게 되면 어떤 긍정적인 점이 있는 건가요? 아이가 뭐 즐거워하나요? 그걸 뭐 읽었다는 그런 성취감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아이가 한마디로 내가 글자를 봤어요. 봤는데 내가 처음에는 이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읽지를 못하는 아이들도 파닉스가 딱 인식이 되면서 그 적용이 되고 공식이 된 상태에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은 그 소리를 하나씩 이어서 그거를 읽어내는 성취감을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책을 읽으려는 그러한 또 시너지가 나죠. 예를 들면 뭐 Sam can run 이게 다 지금 파닉스거든요.
단모음이 들어간 파닉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Sam, Sam, run, run, can, can run, Sam can run. 이렇게 다 끊어서 읽다 보면은 이 똑같은 지금 family, 예를 들어서 M으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굉장한 많은 단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공식해서 처음 보는 단어들도 스스로 끊어서 읽기 때문에 그 시너지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아, 지금 방금 설명하시는 거 좀 들어보니까 약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좋은 발음 있잖아요. 약간 네. 이렇게 굴리는 발음 혹은 정확한 발음이 약간 파닉스에서 오지 않나? 방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쵸, 맞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미세한 차이가 있는 소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아이들이, 뭐, 이건 한국 아이들 뿐만 아니라 다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A와 E. 그 단모음의 A, E가 가장 좀 어려운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A와 E의 차이는 길고 짧고의 차이거든요. A는 길게 발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 apple 이런 식으로. 근데 E는 좀 egg, elephant 이렇게 짧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게 되면 발음이 조금 더 정확하고 그거를 읽는 데서 또 그게 이제 나중에 쓰기까지 이어질 때 더 정확하게 내가 A를 써야 될지 여기서 E를 써야 될지 그 발음을 통해서 내가 그걸 구별할 수 있게 되죠. 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받아쓰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단어를 외울 때도 음가를 정확하게 알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네요. 효과가 있죠. 네, 외우기도 쉽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사실 이제 저의 경험인데 예전에 제가 학원을 했을 때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내신을 공부하러 왔었는데 첫 번째 단계 단어를 외워야 되는 단계에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단어를 읽을 줄을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파닉스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친구를 데리고 제가 내신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원투원으로 다시 한번 파닉스 짚고 넘어간 케이스죠. 이 친구의 케이스에서는 지금 단모음, 장모음, 이중자음 이런 것들이 하나도 개념이 잡혀있지 않고 단어 자체를 그냥 하나의 통단어로 모든 걸 다 외우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Sam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Sam 소리를 내서 읽지 않았고 이 친구는 그냥 SAM 이렇게 모든 단어들을 철자별로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말 몇백 가지의 단어를 외우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죠. 그거 중간고사 한번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할 단어가 뭐 100단어, 200단어 정도 넘어갈 건데 그쵸. 그걸 하나하나 그렇게 외우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파닉스를 깨우쳤을 때 어떤 좀 변화가 있었나요? 이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끝에 이제 무음이라든지 굉장히 뭐 그냥 파닉스에서 나오는 이런 공식들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변화는 너무너무 컸어요. 왜냐면은 이 아이가 스스로 이제 단어를 읽으면서 그 소리를 유추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 철자를 써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개 중에 8개를 틀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 정도? 그 한두 개가 아마는 그 통단어. 발음 그대로가 나지 않는 그런 단어들에서 실수가 있었지 그 파닉스 적용되는 단어들은 거의 100%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어떤 좋은 발음을 위해서도 파닉스가 필요하고 아이가 학습적으로 단어를 외우는데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렇죠. 몇 살 때부터 파닉스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제 파닉스뿐만이 아니라 이 언어라는 거는 몇 살 때가 딱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흥미를 가졌을 때, 그 언어에 흥미를 가졌을 때, 그리고 문자에 거부가 없을 때. 문자에 거부가 없을 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놀이식으로 시작을 한번 했는데 이 아이가 잘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4살이든 5살이든 그 7살이든 근데 영어에 너무 거부가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도 되긴 하지만 어떤 영어의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전에 시작을 하게 되면 가장 좋긴 하죠. 왜냐면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학원을 하거나 많은 경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것 중에 파닉스 관련된 거는 한글을 쓰지 못하는데 파닉스를 해도 되나요? 이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맞다고 네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다른 언어이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느냐 시작하느냐 그리고 이 아이의 흥미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굳이 한국말을 하지 않아도 한글을 읽지 못해도 할 수 있어요. 단 한글을 할 줄 안다면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파닉스에 거부감이 없다는 걸 우리가 테스트해봐야 되잖아요. 엄마들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영어 듣기에 거부감이 없는지는 오디오로 틀어주듯이 파닉스에 거부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엄마가 직접 가르치지 않더라도 이때쯤이면 전문가의 그 학원이라든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판단은 엄마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뭐 좀 뭐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 보면 인터넷에 A부터 Z까지 이렇게 플래시카드처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뒤에 보면 플래시카드들이 그렇게 다 담아져 있는 교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시도를 놀이 수업식으로 집에서 시도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A부터 Z까지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해서 한 6개씩 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A부터 뭐 G까지 엄마가 먼저 철자를 불러준다든지 아니면은 소리를 불러준다든지 그 뒤에 있는 그림을 뭐 불러줘서 달려가서 뜯기 게임이라든지 이런 놀이로 통해서 아이가 이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영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확인을 해서 네네. 아이가 좀 재미있어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일 때면 이제 파닉스를 시작해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면 되겠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오늘 그 사연을 주신 아이의 케이스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네. 이런 말이 있어요. 학원에서 그 파닉스와 영어 기초에 대한 방학 특강을 2번 정도 들었답니다. 그 말은 이 아이는 분명히 어떤 그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책 읽기를 싫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미 배웠는데. 지금 제가 딱 여기 봤을 때 방학 특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짧게예요. 짧게고 2군데를 또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지속성이 우선 떨어지죠. 지속적으로 된 건 아니다. 그렇죠. 단기간에 한 번씩 한 거니까. 네네네. 단기간에 한 번씩 한 거고 이 아이가 한 군데에서 단기간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2군데 또 이어서 엄마표 영어를 또 하셨어요. 그러면 3군데에서 진단을 받았다는 소리거든요. 교육도 받고 진단도 받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아이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여기서는 이미 뭐라 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파닉스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죠. 여러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정한 시간 내에 네네.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한 기간에서 한 선생님이 예를 들면 한 2달, 뭐 3달 이렇게 했다면 훨씬 다른 좀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3달이요? 3달이면은 보통 학원에서는 이제 파닉스는 그렇게 오래 안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보통들 이건 뭐 파닉스를 무슨 뭐 그렇게 오래 해 이런 생각 저도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뭐 3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아니 미국에서 그 선생님 하신 분이 또 3달이라니까 또 이게 또 새롭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미국은 학기 내에 뭐 예를 들면 프리스쿨 아니면은 킨더가든 유치원 내내 아니면 심지어 1학년까지도 파닉스를 그냥 1년 내내 해요. 1년 내내요? 그렇지만 그 파닉스만 하는 게 아닌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배웠으면 그거에 적용되는 단어들, 그거에 적용되는 또 스토리들 이런 것들로 조금 익스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내용을 하지만 기본적인 거 들어간 거는 초 1학년, 2학년까지도 파닉스가 그냥 베이스로 깔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네. 무슨 그 파닉스 룰을 하나를 배우면 우리나라에서는 파닉스 룰을 다 배우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책으로 그렇죠. 갑자기 확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애플이면 그 A 소리를 알았으면 그 관련된 그렇죠. 그 범위의 책들만 네네. 완벽하게 그 소리를 익히게 하고 네네. 천천히 가는군요. 네, 그렇죠. 그럼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파닉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렇구나. 네네. 그렇다고 치면은 여기서 지금 이 아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어떤 파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리소스가 좀 투입이 됐었어야 된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마다 그 파닉스 단계가 내가 다크홀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2단계 단모음이 가장 어려운데 그걸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장모음이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아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이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음가를 어려워하는지 아니면 이 알파벳의 뭐 대문자 소문자를 어려워한다든지 쓰기를 어려워하는 건지 어떤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여지는 거에 따라서 이 아이의 거기 집중적인 지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오는 사연 중에 나오는 게 엄마표 파닉스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엄마표 파닉스. 지금 들어보면 좀 되게
되게 중요한 영역이어서 엄마표 파닉스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이 파닉스를 가르칠 수 있는 툴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엄마라면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엄마 좀 특별한 엄마 아니에요? 때문에.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파닉스를 하셨어요, 엄마가. 왜냐면은 그 전에 학원에서 단기 방학 특강을 하셨고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사립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립에서는 1학년 때부터 책을 읽어야 된다고 어떤 그런 또 말씀을 들으셔서 이제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1권부터 5권까지 지금 스마트 파닉스로 진행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랬다면은 지금 이중점, 이중 모음까지 다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책을 못 읽었다라는 여기 지금 사연이란 말이에요. 네. 자,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엄마가 열심히 하셨지만 과연 지금 이 아이에 맞춰서 페이스를 가져갔는지 이게 지금 저에 대한 질문 하나.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어느 영역에서 가장 어려워했는지를 파악하셨을지. 네네. 이런 것들. 그리고 그냥 오늘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닛 1을 했어. 그럼 내일은 유닛 2를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진도별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가지 않으셨을까? 이 아이가 오늘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을 했다면,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정말 딱 인지를 했다면, 오늘 유닛을 4, 5개 나가도 무리가 없는 아이가 4-5개를?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오늘 유닛 하나가 계속 이 아이한테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됐다면 그거는 2, 3일을 가져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간중간에 어떤 퍼즐이 딱 맞춰지지 않는 중간중간 미싱이 많이 보였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리딩이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학원에서도 이렇게 1대1로 잘 해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엄마의 정성이 같이 들어가주면 그렇죠. 이 중요한 파트를 잘 아이가 습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그러면 좀 엄마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쉽게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네네, 물론이죠. 몇 가지의 스킬만 알고 그 공식을 정확하게 아이한테 전달만 한다면 얼마든지 집에서 가르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가르치는 룰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렇죠. 룰이 있죠. 그 룰만 단계별로 룰이 있고 아이한테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아. 예도 있고 어. 그거에 딸린 어떤 이제 연결된 액티비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그러면 오늘 요 사연에 나온 아이를 보면 자, 근데 여기서 죄송하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파닉스를 아이들이 이미 다 했는데도 책을 못 읽는 사연들이 참 많거든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에 관련된 거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배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적용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이제 문법, 뭐 수학도 그렇지만 적용을 하지 않으면 이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배웠던 이 지금 파닉스를 연결된 동화, 스토리, 짧은 글, 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이한테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스스로 그 우리가 배웠던 거를 끊어서 소리를 읽어보게끔 이렇게 하게 되면 스스로 그 문자가 이제 익숙해지면서 책을 읽어나가는 단계에 훨씬 자연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적용을 안 하고 연습이 안 되면 그냥 이거는 여기서 오늘 배웠던 나에게는 1부터 10이구나 라고 끝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많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공식은 공식 따로 책은 책 따로니까 막상 책을 읽어보면 그때 그렇죠. 그 파닉스 공식이 그냥 전혀 머리 없는. 그렇죠. 그래서 또다시 해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아이는 이미 배웠던 공식인데도 너무나 새롭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단계별로 내가 단모음을 했으면 단모음에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 있는 짧은 글들을 조금 익숙해졌다면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크죠. 네. 그렇구나. 결국은 미국에서 아까 잠깐 한다는 그 교육 방식이네요. 그렇죠. 천천히. 네네네. 하지만 그거를 룰부터 적용까지 완벽하게 끝낸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도 같이 들어가면 훨씬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같이 뭐 듣기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앱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너무너무 무궁무진하잖아요. 지금 컨텐츠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지금 내가 단모음을 배웠으면 단모음에 관련된 노래서부터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 제가 조금 제공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이 사연을 주신 분 어머니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자, 우선은 우리 친구 초 2학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는 영어를 너무 좋아한다면서요. 그거는 누가 하라고 하고 가르쳐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 어머님이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영역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아이가 지금 필요한 것들,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아낸다면 이 친구는 그 파닉스만 해결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영어는 그냥 해결이 되는 아이지 않을까. 굉장히 빠르게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도 영어 감성이 있는 아이들은 이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호흡을 가지시고 천천히 나아가면 이 지름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너무 앞만 보고 가신다면은 나중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사연을 주신 때가 가장 시작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